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추위가 시작되면 힘들어지는 이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속 가득한 쇼핑 정보 전해드리는 쇼핑 가이드 함께 보시죠.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펠리아트 밍크하우스인데요.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요. 겨울철이면 아주 따뜻한 모피 제품들 많이 찾으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런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겨울 패션 아이템 중 최고의 소재로 손꼽히는 모피. 펠리아트 밍크하우스엔 화려한 디자인과 컬러의 멋스러운 모피들이 가득하다. 길고 긴 겨울이 지속되는 나라 바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의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모피를 구입을 하시는데요. 올겨울 모피의 유행 경향을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모피와는 달리 훨씬 많이 화려해졌어요.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이 모피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비즈 장식 또한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비즈 장식도 있고, 그리고 밍크를 레이저로 멋지게 모양을 내서 깎는 이런 깎는 것들이 깎은 모양들이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까만색, 하얀색 외에도요. 이렇게 모피 자체에 염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염색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내추럴 컬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컬러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또한 많이 화려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일자 모양이 아니라요. 이렇게 주름이, 특히 이런 주름이 많이 들어간 모양들이 올겨울에 유행이라고 하네요.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올겨울 트렌드인 민소매 베스트 역시 감각 있는 멋쟁이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밍크를 입고 싶어도 조금은 비싸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밍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입을 수 있는 밍크가 있는데요. 바로 섹션 밍크라고 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밍크가 바로 섹션 밍크인데요. 섹션 밍크가 그런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짜투리 밍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짜투리로 남은 그런 밍크 털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밍크보다 50%에서 6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엄선된 밍크만을 골라 직접 재단하고 디자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것 또한 밍크하우스의 자랑거리. 멋쟁이들이 자주 찾는 스타일이 있다면 바로 숄인데요. 밍크하우스의 신상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숄은요, 알파카 소재로 만든 숄이에요. 그리고 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죠. 털 염색이요. 한 가지 톤이 아니라 투톤 내지는 쓰리톤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멋스러워 보인다는 게 이 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밍크하우스에는 밍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밍크 외에도 여러 가지 울 제품들, 또 다양한 코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컬러풀한 울 소재 코트들도 있고요.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겨울에 너무나 춥기 때문에 추위를 유난히 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당한 코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코트는요, 이 안쪽에 토끼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 시에도 아주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셔블로 열심히 세탁을 하시고 그 후에 다시 이 토끼털을 붙이셔서 따뜻하게 입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밍크 제품뿐 아니라 울 소재 코트에서 스카프, 장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패션 소품들 또한 가득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쁜 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장갑을 꼈어요. 밖에 눈이 내린다면 밖에 가서 막 뒹굴어도요 전혀 추위에 떨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주위의 분들에게 예쁜 선물, 특히 이런 따뜻한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요 10불부터 모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는요 너무 마음 무겁지 않도록 이런 예쁜 스카프들 선물해보면 참 좋을 듯 싶네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인사회 내 대표적 불우 이웃 돕기 행사인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인사회 봉사회 이정렬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한인사회 봉사회가 우리 한인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계속 쭉 해오고 있는데요. 네. 한인사회 봉사회 언제 창립이 됐습니까? 네, 1986년도에 창립됐기 때문에 지금 21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봉사회는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창립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86년도에 우리 이민자들이 와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이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사무실에 모여서 전화로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또 어떤 문제점 있는 분들한테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쫓아가셔서 해결도 해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28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알고 싶은데요. 한인사회 그 봉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크게 나눠서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이웃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사랑의 양식 나누기라고 해서 그게 92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 16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통역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있는 분들을 상담을 주로 해드리고 또 앵거 매니저멘트라고 해서 그 법적인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 그거는 그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와서 많이 그 앵거 매니저를 이렇게 와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민 오신 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이 전화 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도 드리고 나가서 직접 도와도 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뭐 한 크게 4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계신데요. 뭐 앵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예, 뭐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네. 그저 필요하신 분 전화하시면 우리하고 이제 시간 맞춰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그분하고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러한 서비스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저희들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5일간만 근무를 합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봉사회의 조직과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지금 현재 조직이 이사장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분들이 한 15분이 있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사무장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저희는 비영리 단체로 그 정부에 등록돼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그란트를 좀 받고, 그 다음에 특별 후원금,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사님들이 그 내시는 이사비하고, 요 후원금, 요거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봉사에는 사무장 한 분만 이제 유급으로 일하시고, 나머지는 다 봉사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되는 경비라고 해봐야, 사무장 월급 한 분 하고, 사무실 렌트비 조금 나갑니다. 그 교회이기 때문에 렌트비가 좀 싸거든요. 렌트비 조금 나가고, 전화비하고, 그것이 전부 이제 지출되는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되겠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요, 이런 그 봉사회에 정말 봉사자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일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봉사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은 없지만은, 저희 봉사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제한적이거든요. 주로 이제 연말에 부러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양식 나누기 할 때 배달 봉사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역 봉사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래야 통역 봉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그 봉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말에 배달 봉사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잘 하시는 분은 통역 봉사도 하실 수 있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은 배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지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이 벌써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86년도에 창립이 돼서 그땐 간단한 그저 뭐 전화로 상담하고 통역해주는 정도로 하다가 92년부터 사랑의 양식 나누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도와주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연말에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92년 시작할 당시에는 저희가 배달까지는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와서 받아가시도록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차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면 이걸 어떻게 가져가시겠는가 하고 여쭤보면 주기만 하면 가져갑니다. 그래서 드려봤더니 가지고 나가셔서 밖에서 택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왜 이래 도와드린다고 왜 이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집에까지 배달을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93년도부터 배달까지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의 그런 금년도의 일정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요 몇 년 전부터 그 일정이 거의 정해졌는데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모금 운동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2달간. 그리고 그 분배 기간은 12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인데, 사실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12월 말에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거의 또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7일부터 1월 달까지 연장돼서 1월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끝나면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이웃을 이제 선별을 해서 아주 더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속운동으로 1년 내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현재까지의 모금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금 시작하기 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렇게 성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많은 액수가 들어왔고, 물품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거는 아무래도 12월 달 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곧 12월이 네.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예,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그저 저희 봉사에 네. 전화 주시면 자기하고 맞는 시간하고 맞춰서 봉사도 하실 수 있고, 또 이 행사에 뭐 도네이션 하시고 싶은 분은 저희 봉사에 연락 주시면 그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다 이렇게 뭐 좀 보내셔도 되고, 현금이나 또 물품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네. 가급적이면 우리는 성금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도매상을 통해서 싼 값에 사다가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보다는 성금으로 보내주시는 게 더 저희는 편리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봉사회에서 이제 도매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성금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그 물품으로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그런 품목들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품목이 쌀하고 라면 하고 뭐 캔 종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캔 종류는 또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인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캐네디언들도 많은 분들이 와서 식량을 받아가요. 아,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예. 캐네디언 분들에게도 예. 도움이 되는군요. 예, 저희가 211이라고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전화하는 라인인데, 그로 전화를 하면 이 토론토 시에서 하는 그 푸드뱅크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좀 부족할 때는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봉사에 전화하고 도움을 청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품목들에는 좀 이왕이면 한국 분들만 쓰실 수 있는 것보다는 캐네디언도 이제 같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예, 예. 그래서 캐네디언들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시장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해가지고 한 10가지 품목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무실에 항상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요즘은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그 캐네디안 외국 사람들이 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도움을 받으실 분들, 그 수혜자들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습니까? 예, 본인들이 그 신청 기간에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저들 이제 신청 기간으로 정해놨거든요. 그 기간에 전화를 본인들이 직접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분도 있고, 대신 또 아는 분이 대신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시는 걸 원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는 분이 저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대신 그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달을 갔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 갑자기 가니까 이게 뭐냐? 난 이런 거 생활이 어렵지만 이런 거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네.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신 신청할 때는 본인 의사를 확실히 들어서 허락을 받고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걸 저희들은 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랑의 양식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뭐 아무나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들이 전화하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물어보거든요. 왜 어려우신지 대충 물어보면 왜 어렵다 하는 얘기를 보통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배달 봉사자들이 가셔서 이렇게 배달 가셔서 보시면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봉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모임을 별도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그때에 내가 배달을 몇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은 이렇더라 저 가정은 저렇더라는 그 자세한 그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정 중에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속운동으로 연결시켜서 어려운 분들 지속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식량을 전달을 해드리죠. 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또 그 배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달 봉사를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봉사회로 전화 주시면요. 네. 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다들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저희 봉사에 와서 오시면 저희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하고 또 지도까지 뽑아서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몇 가정분 받아 가셔서 자기 시간 나실 때 배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배달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자신의 차량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자기 차량이 있으신 분이 가능하죠. 네. 오늘 그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운동 정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캐네디언 사회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나가야 할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이민 역사가 한 3, 40년 되지만은 저희가 캐나다 와 살고 있어도 우리는 밥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양식 나누기, 양식하고 사랑과 함께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캐나다에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 식량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끼리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보통 한 20불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20불이면 쌀 한 포대 살 수 있어요. 그 식량이 필요한 분들한테 쌀 한 포대 전해드리면 한참 동안 식량으로 이렇게 잡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그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는 그냥 무관심하게 넘기지 마시고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이웃에게 식량도 전하고 마음도 전하는 귀한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훈훈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에 대해 오늘 한인사회봉사회 이정렬 이사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곧 12월이 되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보람된 한 주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더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